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체시스 한번 봐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체시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런 류의 성향 종목들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이유부터 먼저 좀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요인이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실적이 올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두 번째로는 실적은 나오지 않지만 향후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성장성이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세 번째는 실적도 성장성도 없지만은 시장에서 이슈가 될 때 수급이 붙으면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네 번째가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 이런 기술적 분석에 입각해서 그런 맥점 자리에서 이제 수급이 붙는 경우, 이제 이런 크게 네 가지의 성향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즐겨보는 종목들은 실적과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아무리 이제 제가 맥점이라던가 타점들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만에 하나 잘못된 타점에서 잡았다 할지라도 향후 실적과 성장성이 뒷받침된다면은 올라갈 명분들이 미래에도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테마나 기술적 분석에 입각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타이밍에서 놓쳤을 경우, 실패했을 경우, 그 다음 명분이 없다면은, 실적과 성장성에 대해서 향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면은, 그거는 이제 계속해서 물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순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좀 이제 꺼려하는 종목인데, 체시스가 바로 이제 이런 류의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 그런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실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적을 일단 보기 앞서서 어떤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향후 실적이 늘어나겠다, 아니면 줄어들겠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시스 사업 내용을 보면은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 자동차 시장을 보면은 완성차 판매 대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자동차에서 지금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 이제 좀 친환경 에너지 사업 정책으로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완성차 판매보다 좀 이제 수소차라던가 전기차, 이런 이제 향후 미래 동력을 갖고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관련 부품 제조업계에 대한 매출을 보면은 보지 않아도 대충 이제 감이 잡힌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역시나 이제 체시스 이제 실적을 보면은 매년 계속해서 뭐 이렇게 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조금 더 확실히 하고자 보자면은 실적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체시스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이제 요거 제가 보는 게 이제 투자 설명서 쪽인데, 요번에 이제 유상증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 그 관련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보고서랑 내용이 똑같은데, 지금 보시면 여기 투자 위험 요소라고 나와 있죠. 사업에 대한 부분, 회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기타 위협에 대한 부분. 이제 이 부분에서 보면은 조금 더 많은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이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사업 위험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 침체 위험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 자동차 업황 같은 경우는 이야기 드렸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정체된 게 아니라,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업황이 꺾이고 있는 추세였다라는 거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데이터가 어디 나와 있냐면은, 여기 지금 이제 매출 현황이 나와 있고, 하단에 내려보면은 실질적으로 자동차 생산, 판매, 수출 수위를 보면은 16년도부터 계속해서 증감률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산도 그렇고 내수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그 말은 업황이 이제 꺾이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2020년도 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그
증가폭이 커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업황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우려 섞인 부분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좀 긍정적인 부분을 보자면은 이제 코로나가 꺾이게 되면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상치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왜냐면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전년 대비 늘어난다라는 거지, 지난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때까지 매출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요거는 이제 좀 미래적으로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 긍정적으로 볼 수는 좀 없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성장성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향후 자동차 시장이 그러니까 완성차 판매 시장 체제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면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만은,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쪽 관련 부품들을 생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 판매 수량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체시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실제로 체시스가 판매하고 있는 부품들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용어 정리 나와 있는 것들, 이제 이런 부품들이 실제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적인 투자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봐야 될 게 성장성 됐고, 이제 테마 쪽을 봐야 되는데, 자, 테마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체시스가 급등 나왔던 시점의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2019년도 9월 달쯤에 이제 2연속, 3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쭉 올라오는데, 자, 요때 어떤 테마가 있었냐,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기 전에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이글벳인데, 제가 2019년도 이제 9월 2일 날짜에 이제 올렸던 영상인데,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영상 좀 먼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 이제 8월 초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네. 이제 방역은 계속 하고 있는데 걸리질 않아요, 우리나라가.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방역은 계속 하는데 걸리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에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저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었던 시점입니다. 왜 이슈가 됐냐면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발병이 돼가지고 어디로 넘어오냐면은 유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유럽으로 넘어와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유럽에 뻗치고, 그 다음에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까지 이제 위협을 주고 있을 때가 2019년도 9월 달이었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걸리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게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넘어와서, 유럽에서 러시아로 넘어오고, 러시아에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고, 중국에서 지금 9월 2일 당시에 찍었을 때가 언제였냐면은 북한까지 넘어온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은 대한민국도 어쩔 수 없이 이제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때가 이제 2019년도 9월 2일 날 이제 이 방송을 찍었을 때였고, 자, 그때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2019년도 9월 달이 이제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이후에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우리나라에 걸렸다, 이제 소식이 넘어오면서 관련 방역 관련주들이 다 급등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첼시스도 마찬가지로 관련 테마주 쪽에 이제 뭐 이런 방역 관련주들로 엮이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엮이면서 1연속, 2연속, 3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방역 관련주가 엮였다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향후 실적이 나와서 크게 상승이 나오면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방역으로 지금 이 첼시스에 대한 매출을 이겨내고 크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것도 보려면은 이제 보고서를 보면 되는데, 자,
첼시스가 일단 이 방역 관련주로 엮인 이유가 뭐냐면은 계열사를 보시면 돼요. 계열사 중에 넬바이오텍이라는 계열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넬바이오텍이 이 사료, 비료 등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아프리카 돼지 열병 관련주로 엮였던 거고, 근데 사실 지금 보시면 첼시스가 갖고 있는 그 넬바이오텍에 대한 지분이 8.7%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넬바이오텍이 그렇게 크게 매출적인 부분, 크게 이익을 보더라도 첼시스까지 그 이익에 대한 영향을 주기까지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주가는 1연속, 2연속, 3연속 상한가를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실적과 성장성이 뒷받침되는 시점에서 테마와 기술적 분석의 접근은 굉장히 타점이 높은데 단순히 실적 성장성 배제하고 테마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2등주, 3등주까지도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라면은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단기 투자에 있어서 좀 투자가 아닌 투기 개념이죠. 그래서 가격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는 방법이고 투자랑은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런 좀 다시 이슈가 잠잠해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급등에 대한 부분은 꺾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등 이후에 계속 쭉 흘러오다가 지금까지 왔는데 최근에는 계속 유상증자를 하고 있어요. 할 수밖에 없는 게 최근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죠. 17년, 18년, 19년, 20년도 계속해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대신 좀 갚아달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쭉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고,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제 기술적 분석에 들어가는 건데,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쉽사리 생각했을 때 몇 점짜리들 여기서 반등이 나오겠다라는 관점에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지금 보시면은 요번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요번에 급락이 나왔던 구간, 개파락 나왔던 구간, 이 구간을 보시면은 아마도 유상증자를 시행한다라는 이제 공시가 나왔던 시점이에요. 이때 보시면은 이제 2020년도 11월 달인데 2020년도 11월 달에 공시를 보시면은 자, 유상증자 결정 공시권이 있죠. 이게 지금 2021년도 1월 11일 날짜인데 요거를 지금 보시면은 정정 공시니까 들어 넘어와서 유상증자 결정 1월 11일 날짜 거 보시면은 자, 이게 지금 정정 공시잖아요. 처음에 시작했던 게 2020년도 11월 3일이라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고 11월 3일 날짜에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주주 배정으로 하겠다. 지금 운영자금, 채무상환자금 이제 빚 갚아야 된다는 거고 그 돈이 없어서 하겠다라는 거고, 자, 그때 지금 보시면은 예정 발행가액이 2,150원이에요. 2,150원에 유증 때리겠다라는 거죠.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2,150원에 유증을 때리겠고, 그리고 그때가 11월 3일 날짜였죠. 자, 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때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게 뭐냐면은 유상증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특혜거든요. 현재 주가보다 더 싸게 우리 주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50원에 주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실제로 그 주식시장의 주가는 그 가격대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도 보는 바와 같이 요 가격대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가격에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고 확정이 되면은 여기서 기술적으로 이제 눌림자리가 돼서 여기서 매수세가 붙으니까 그래서 돌릴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 꺾고 이제 이탈해서 빠지는 모습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다음 유상증자 정정 공시를 보도록 할게요. 12월 2일 날짜에 나왔는데 정정했던 내용을 보면은 예정 발행가의 단가가 2,150원에서 1,715원으로 내리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현재 지금 실제 종목 주식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유상증자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제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7,115원으로 빠졌는데, 자, 12월 2일 날짜 체크를 할게요. 12월 2일 날짜가 이 구간이고, 그리고
1715원이었나요? 다시 한 번 더 확인 좀 할게요. 확인해보면 1715원대 빠진 게 이제 이 날짜에 다시 한 번 더 유상증자 정정 공시가 나오죠. 정정했던 거는 단가에 대한 부분. 마찬가지로 단가 정정 나오니까 여기서 어때요? 기술적으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이제 공략에 들어가는 게 기술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기술적 분석이 이야기 드렸다시피 실적이나 성장성에 대한 부분, 요번에 투자를 해서 유상증자를 받아서 향후 이 회사가 안정이 되겠다, 그런 명분이 더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맥점 자리에서 반등은 더욱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명분이 없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반등은 단순히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주가 상승일 뿐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오르더라도 다시 깨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제 유상증자 정정 공시가 나왔는데 1월 11일 날짜에 이제 1715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 1580원으로 유상증자 가격을 정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1580원 이것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1580원 체크를 했고, 그리고 확정이 나왔던 게 1월 11일 날짜죠. 1월 11일 날짜가 이제 이 구간이 되고, 자 보시면은 지금 이것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기술적으로 여기서 맥점 자리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요번에 개파락으로 크게 빠졌죠. 최근에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개파락으로 크게 빠지는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캔들을 볼 때 매도뷰로 보는 게 개파락에 대한 부분이에요. 반대로 갭 상승은 긍정적인 뷰로 보고 접근을 할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데, 요런 개파락은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매도 타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우리가 볼 때 단순히 유상증자권에 대한 맥점 자리로만 참고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캔들에 대한 동향을 보고도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빠진 자리가 지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졌을 당시에 이 가격 단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도 이제 눌림 자리로 보고 생각하는 투자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번 자리가 좀 이 매수세가 붙을 수 있는 그런 유입 구간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셔야 될 게, 종목을 볼 때는 항상 종목 이 하나 보는 게 아니라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큰 그림이 뭐? 시장에 대한 부분.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게, 시장이 꺾이면은 모든 기술적 자리에 있는 맥점 자리들도 다 이탈이 나오게 돼요. 자, 맥점 자리라는 게 뭐냐면은 움직임이 나오는 자리인데, 우리가 일단 움직임이 나오는 자리에서 이제 매수뷰를 보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여기서 이탈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변곡점, 매수 타점 이런 것들을 잡아보고 공략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주가가 꺾이기 시작할 때는 매수 타점에 대해서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도 현재 지금 만약에 시장이 꺾이는 관점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체시스 요번에 이 맥점 자리가 될 수 있는 이 구간도 매수 타점보다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탈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공략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일단 실적이나 성장성에 대해서 체시스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고, 테마나 기술적 분석에서 본다면은 요번 이 자리가 유상증자 단가 자리, 그리고 지난번 이 3연속 상한가 크게 올라왔던 이 급등에 대한 아주 유의미한 맥점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다만 개인적으로는 전 반등보다는 이게 깨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요번에 이제 크게 빠지고 있는 부분들, 유상증자가 지금 2차, 3차까지 나왔던 거기 때문에 3차 정정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힘이 잃은 부분이고, 이제 보시면 두 번째에서 지금 정정 공시 나오고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요게 또 세 번째 정정 공시가 나오고 급등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좀 더 약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타오다가 지금 크게 꺾이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이게 만약에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지지받고 돌리는 움직임이 나오면 모르지만은, 이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꺾이는 이제 하락 추세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흐름도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 요번에 인버스에 들어간 이유가 시장은 꺾일 거라고 보고 접근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인버스 투자뷰를 보고 이 체시스를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서 반등보다는 이탈 관점으로 보고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에서 좀 우려 섞인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상패 시즌이라고 하는 게 4월달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상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은 우리가 눈이 갈 수 있는 게 실적주들밖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첼시스가 이제 상패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일단 지금 공략하고 있지 않는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런 좀 우려 섞인 리스크들에 대해서 주가가 충분히 반영을 받았을 때, 반영을 받는다는 건 더 떨어진다라는 거죠. 더 떨어지고 나서 이런 그런 이슈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상패 시즌 다 지나가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그때부터 천천히 좀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테마적인 부분에선 접근할 수 있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사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이 종목보다 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현재 충분히 있어요. 물론 이 시장이 지금 꺾인다라고 보니까 50% 이하로 종목들이 나오겠지만은 그 종목들 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분석을 해서 좀 더 찾아봐서 좋은 종목들로 갈아타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익을 볼 수 있는 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만약에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하락뷰를 본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이미 좀 크게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그냥 눈물을 머금고 정리를 하는 게, 현금화를 하는 게, 어찌 보면 만약에 더 떨어지게 됐을 때 그 떨어지는 만큼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제 이득을 보는 게 될 수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앞으로 내가 첼시스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예상대로 맞길 바라면서 그 좀 비중에 대한 부분, 매수 타점에 대한 부분 전략을 잡아나가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는 제 기준에서 이제 매매 전략을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